올랐나요? 아니면 요새 상황이 어때요? 현재는 대부분들이 내가 산 만큼만 팔아줘 이런 플러스 알파 필요 없고 시청자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필리핀 물가도 싸다고 그러고 땅값도 싸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콘도 값이 비싸냐 그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경우도 지금 보통 다 분양가가 1억 이상씩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비싸냐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보기 따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필리핀의 물가가 싸다는 거는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 일반 서민들의 월급 대비, 샐러리 대비 생활비를 맞추다 보니까 그 어떤 물가 자체가 낮아지는 건데, 주거 형태를 보게 되면 콘도에서 주거를 할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일반 그 직장을 다니거나 10,000페소, 15,000페소 받아갖고는 거주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보다는 좀 더 상이겠죠. 이런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레벨에서 임대가 맞추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임대료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자의 개념이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투자하면은 어느 정도의 내가 수익률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 수익률에 또 맞춰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책정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조금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필리핀은 외국인이 집을 살 수 없다, 땅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뭐 콘도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내가 필리핀에 뭔가를 투자하고 싶다 네. 라고 할 때는 부동산 쪽으로는 콘도밖에는 없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콘도 외적으로 내가 뭐 땅을 사가지고 뭐 짓는다거나 뭐 이런 네. 경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 네,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콘도고, 소유권 자체가 나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콘도 같은 경우는 살 때 이게 소유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요. 기상권이라는 개념인데요. 예. 네. 땅이 있고 땅과 위에는 건물이 있다 네네. 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소유를 오롯이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는 거, 소유 개념이고 네. 임대 개념이 아니고, 어디 같은 경우는 땅을 뭐 국유지 같은 경우 네네. 50년 임대, 네. 25년 임대 연장, 해서 총 뭐 75년 임대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돼서 그 땅이 필요한 사람이 그 위에 어떤 시설을 설립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콘도 같은 경우는 오롯이 소유권으로, 타이틀이라는 소유권으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양도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그런 거에 대한 권리가 다 자기한테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게 언제 갑자기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뺏긴다거나 이런 상황은 예. 그런 거는 말씀하신 이제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거고, 네. 필리핀에서는 절대 그런 거. 오롯이 자기가 그 유닛에 대한 타이틀만, 등기 권리증만 자기 이름으로 돼 있고 자기가 명의로 돼 있다면 절대 그런 거. 그럼 지금 뭐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콘도를 많이 받고 있나요? 아니면 현지인들도 많이 받고 있나요? 그 콘도에 대한 그 콘도 외국인들이 지역마다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콘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40%입니다. 40%. 네. 그럼 현지인이 60%, 어. 나머지 40%는 외국인. 아, 만약에 얘기를 들어서 천세대를 했다 그러면 400개가 외국인분이잖아요. 네. 누가 중국 애들이 와 물량을 해갖고 390개를 실어갔다. 네. 그러면 10개밖에 못 사요. 그 400개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분양권을 못 사요. 그런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건물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현지인들이 60%면 다 소유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건 이제 40% 안에서 그렇죠. 그 안에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거는 40%. 그 안에 뭐 한국 사람도 들어가는 거고 미국 사람도 들어가는 네. 거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주기에는 뭐 중국 애들이 싹쓸이를 했다, 네. 베트남 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머지 60%, 반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나머지 분들은 현지 분들이 암암리에 다
갖고 계신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또 콘도를 살려고 봤을 때는 현지인이 얼마만큼 분양이 됐는지도 또 중요하겠네요. 외국인들한테 아무리 인기가 있어서 네. 40%가 다 팔렸다고 하더라도 네. 나머지 60%의 현지인들이 들어오지 않은 콘도들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걔네들만이 알고 있는 네. 뭔가가 거기에 저해 요소가 걔네들만이 알고 있고 공유되지 않는 저해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홍보가 잘 돼서 외국인들 40%다 그렇죠. 들어왔는데 그렇죠. 막상 실제로 살아야 되는 또 현지인들이 안 한 들어왔다고 20%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걔네들이 꺼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핫한 곳이 아얄라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뭐 메가월드, 뉴타운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현지인들 분양이 많이 된 그렇죠. 네. 기존에 있다는 거는 10년째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네. 거기에 새로 또 건물 콘도를 올린다는 이유는 검증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데를 들어가셔야지만이 나중에 뭐 임대나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다 된 거고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분양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뭐 건물이 안 지어진다거나 뭐 이런 분양 사기 아닌 사기 같은 것도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릴 때 네. 큰 프로젝트 위주로 가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레미안 걸어놓고 뭐 큰 프로젝트 브랜드 걸어놓고 그 브랜드가 도산되거나 지연될 경우는 드물겠죠. 네네. 대신에 가격은 좀 높을 거고 뭐 좀 중저가 브랜드로 간다 그러면 가격은 낮겠지만 그런 위험성이 많은 거고 그런 리스크가 많은 거고. 근데 한국은 그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투자가 해도 되는데 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랜드 또 아일랜드나 아니면은 뭐 랜드마스터 이런 데서 하는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신용에 대한 어떤 보장이 되기 때문에 큰 프로젝트로 가시라는 게 그거죠. 단독으로 딱 콘도 하나 짓는 거 있어요. 네. 알지도 못하는 그 건설사야. 네. 가격은 당연히 싸겠지. 네. 70% 80%밖에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거 덜컥 샀다가 이게 중간에 말씀한 것처럼 도산이 될지 내년에 완공된다 그랬는데 2년 3년이 더 걸릴지 뭐 2년 3년 더 걸린다 그래서 가서 뭐 이거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죠 여기서. 허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걸리게 되면은 사실 다 소비자가 이제 구매한 사람이 리스크 다 안으셔야 돼요. 다 안아야 되는 네. 상황이 되는 거고. 네. 네, 분양권을 살 때 네. 처음에 10% 정도의 계약금을 걸고 매달 이제 얼마씩 납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내가 한꺼번에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네. 이제 한꺼번에 풀페이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디스카운트를 받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보통 그런 거는 몇 프로 정도 디스카운트가 될까요? 몇 프로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건설사에서 그런 이제 옵션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계약금 같은 경우도 얼마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 중간에 다운 페이먼트를 네. 뭐 12개월부터 40개월까지 내가 짧게 내서 짧게 가고 싶다. 네. 길게 내서 길게 가고 싶다. 네. 그런 거에 대한 옵션이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맨 마지막에 두는 게 이제 일시불 납부했을 때. 네. 그 일시불 납부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해준다. 계약금도 2만 3만이 아니고 20% 30% 계약금 내가 내고 나머지를 할부하겠다. 그럴 경우는 그 분양가 자체가 디스카운트 훨씬 들어가는 거죠. 일시불 같은 경우는 뭐 10% 정도까지도 가능하고 네. 근데 그 똑같은 일시불이라도 이것처럼 처음 분양했을 때의 컨디션하고 가면 갈수록 했을 때 컨디션이 다 달라지는 거죠. 분양이 잘 된다. 깎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할인을 덜 해줄 거고 분양률이 좀 떨어져. 네. 자꾸 그 유닛이 많이 남아있어. 네. 그러면 한꺼번에 하면은 15% 20% 해줄게. 이럴 경우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컨디션들이 건설사별로 분양하는 콘도별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건 다 체크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분양사가 분양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코로나가 떨어졌다고 해서 분양가를 내리진 않거든요. 네. 근데 분양권을 현재 받아서 활부를 납부하시던 분들, 네. 활부 납부가 힘드니까 잔금이 힘드니까 그런 분들이 내가 낸 금액만 주세요. 아니면 내가 낸 금액에서 반만 찾아주세요. 네. 그런 게 이제 금매물로 나오는 건데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금매를 잡으시는 게 그러면 1억짜리를 만약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임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다 임대료가 다르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거를 디테일해서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지금 임대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황을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평균. 코로나 전에 네. 물론 이제 미니멀 이제 평균을 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억 말씀하셨으니까 IT 파크의 아비다 리알라 같은 경우 네. 있어요. 1억 3,1년 정도면 하나 사거든요. 네. 그게 전에는 15,000에서 2만, 2만 2, 3천까지도 갔다고. 평균 2만 가까이 이렇게 갔는데 그렇죠. 네, 임대료가 네. 그 정도 수익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은 15,000짜리도 있고 12,000짜리도 있고 어디 가면은 잘 구하면 만 원짜리도 구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억짜리 스튜디오에 임대료가 한 5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네. 반값 이상으로 떨어졌다는 말씀. 떨어진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졌는데 네, 그거를 시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조건 코로나 이전의 시세를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적정한 선에서 그거를 하려겠죠. 필리핀 지금은 그러면 막 판매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거래 자체가 좀 많이 가라앉았다고 보시면 돼요. 세부 같은 경우는 지금 6월에 네. 그 GCQ를 한번 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2주 지났다가 다시 잠겼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2달이 됐잖아요. 네. 그 지금 이건 8월에 풀리긴 했는데 네. 저희 사무실도 지금 어저께 오픈을 했거든요. 네. 직원들 다 코로나 테스트 해야 되고 또 양성 나오면 빼갖고 격리해야 되고 네. 방역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다 이렇게 좀 뭔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상태고 9월 1일 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도 의뢰가 들어와서 그거를 실질적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한두 달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래가 몇 번 이루어져야지만이 소위 얘기하는 시세라는 게 네.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은 문의하시는 분들이 투자 개념으로 찍어서 어느 유닛에 쏠렸냐 이거 알아봐 주세요 이게 아니고 금액이 얼마인데 이걸로 어느 정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문의만 하는 상태고 네. 한두 달 정도 지금 상황이 지나야지만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물건이 있는데 얼마래요? 2.86년인데 2.5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게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시려는 분이 관망세다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뭐 이런 게 네,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덥석 이렇게 하지 못한 상태예요. 현재는 대부분들이 내가 산 만큼만 팔아줘 이런 현재는 플러스 알파 필요 없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파시려는 분들은 내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힘드니까 네. 정리해야 되겠다고 내놓는데 사시려는 분들이 관망세요.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있고 상황을 보니까 사시려는 분들이 물량 있어요? 뭐 이거지. 그거 얼마예요? 어떻게 되면서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 현재 시세가 떨어진 거는 임대 시세는 확실히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매매는 아직 매매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시세 형성이 지금 다시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네. 하지만은 추세로 봤을 때 네. 매도하시려는 분이 나 분양가만 해줘 이러다 보니까 매도 자체도 20, 30% 이상 더 다운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여기서 뭐 더 올라가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절대 아니죠. 현재 상황에서. 네. 저희가 보는 거는 그렇게 보고 있죠. 20, 30% 정도 더 다운된 가격에서 그럼 오히려 거래가- 지금 상황에서 누군가 콘도를 구매하신다고 하실 때는 전매라고 하나요? 이미 분양이 돼가지고 파시겠다고 하는 걸 사는 게 더 저렴하다고. 분양사에 가가지고 시행사에 가가지고 분양되는 콘도를 사게 되면 네. 그 가격 다 줘야 되는데 네. 현재 상태에서 금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 그렇죠. 네. 물론이죠. 네. 보면은 대부분 80 내지 90% 이상의 문의 들어오는 게 매도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거 팔아주세요, 저거 팔아주세요. 근데 저희가 그 답을 못 드리는 게 사시려는 분입니다. 사시려는 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망세지 물려버리진 않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어요? 이전에는 그 파시려는 분들이 내놓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 네. 그게 쭉 있었고 사시려는 분들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두 개가 연결이 돼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한쪽이 이제 치우쳐지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보증금이 2달치다, 3달치다 이런 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 절대. 아, 그럼 보증금이 없는 집들도 있어요? 네. 주인하고만 합의만 되면 아, 그건 어차피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뭐 투먼스 디파짓이다, 투먼스 어드밴스다 하는 거지 개인 간의 거래고 뭐 아시는 분한테요. 저 한 달 드릴게요. 얼마든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인 건 좀 없어요. 주차장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콘도를 살 때 주차장을 포함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차장을 포함하지 않고 사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여력이 있으시다면 네. 당연히 주차장을 포함하시면 돼요. 주차장을 포함하시면 나중에 임대를 낼 때 주차장을 찬 부분이 있으면 찾으시는 세입자한테 같이 렌트를 해서 하게 된다면 수익률은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 없으시다 그러면 주차장만 별도로 또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내가 투자금이 말씀드린 것은 3, 1년짜리 사면서 1, 2년 정도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5, 1년에 하시고 또 그만큼 이제 수익은 늘어날 거고. 아, 주차장 자체가 임대가 또 가능한 아니, 제일 당연히 하나의 유닛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차장 자체도. 네. 그 세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 주차장 안 쓸래요 그러면은 이 자체를 어드민에 내보내면 딴 부분에서 주차장 필요해요 한 사람들이 와서 뭐 3,000페소, 5,000페소 내고 월 임대를 내고 사용하는 거지.